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요즘 자꾸 찾아오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끔거려서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렵고 갑자기 글씨가 번져 보이고 밤이 되면 눈앞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날 말입니다. 대부분은 피곤해서 그러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신호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최강훈입니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했고, 특히 시니어 안구건조증과 마이봄선 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느냐면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56세 장도윤 씨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TV는 소리로만 듣고 책은 한 줄도 읽기 어렵고 인공 눈물을 하루에 7번 넣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사해 보니 눈물막이 2초도 버티지 못하고 바로 깨지고 각막이 거칠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6개월만 더 갔으면 시력은 크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도윤 씨는 저와 함께 14일만 눈 습관을 바꿨고 검사 결과는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은 2배 이상 늘었고 시력은 2단계 올라갔습니다. 다시 화면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 내 눈에 오는 이 불편함도 저 사람처럼 위험한 신호일까? 그리고 정말 14일 만에 되돌릴 수 있을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인공 눈물을 넣어도 망가진 눈이 좋아지지 않았는지, 지금 눈이 보내는 작은 통증이 어떤 위험을 예고하는지, 그리고 14일 동안 무엇을 해야 시력이 실제로 변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저는 온돌방 건강편지에서 여러분의 눈이 망가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의학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에서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장도윤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시력 저하의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나아지지 않는지 그 원리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눈이 따갑고 뻑뻑하면 일단 인공 눈물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잠시 가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윤 씨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TV는 소리로만 듣고 책은 한 줄도 읽기 힘든 상태였지만 그 원인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고 인공 눈물을 하루에 여러 번 넣어 참아가며 지내셨습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표면에 있는 눈물막이 거의 유지되지 못하고 바로 깨져버리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도윤 씨의 눈물막은 2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눈물은 기름층, 물층, 점액층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물로만 이루어진 눈물은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어도 1분 뒤면 다시 말라버리고 뻑뻑함이 되풀이 됩니다. 도윤 씨는 바로 이 구조적 문제 때문에 몇 달 동안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진료 결과지를 보며 도윤 씨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건조증 단계가 아닙니다. 이대로 6개월만 지나면 각막이 더 심하게 손상되고 시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상태까지 오신 분들은 백내장이나 각막 상피 손상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윤 씨는 이 말을 들으시고 꽤 오랜 시간 말씀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곧바로 말씀드렸습니다. 눈물막은 손상되기 쉽지만 그만큼 회복도 빠른 조직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단 14일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왜 14일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마이봄선이라는 기름샘은 열과 반복된 깜빡임에 반응합니다. 이 기름샘이 열리기까지 평균 3일이 걸리고 기름이 흘러나오며 눈물막이 안정되기까지 약 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각막이 회복되기까지 다시 며칠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리고 회복되고 다시 안정되는 전 과정을 포함하면 약 14일이 딱 맞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눈은 스스로 편안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과정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14일 만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5일 만에 좋아지지만 어떤 분들은 2주가 지나도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깜빡임을 제대로 하는가. 둘째, 온찜질을 올바른 온도로 유지하는가. 셋째, 눈꺼풀 세척을 꾸준히 하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이봄선 기능을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건너뛰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눈 또한 지금 같은 원리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은 스스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함이 왔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손을 써야 합니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 것, 스마트폰 글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것, 바람이 불면 유난히 따가운 것, 밝은 빛을 보면 눈을 자꾸 찡그리는 것. 이런 증상들은 여러분의 눈물막이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각막 손상과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신호들은 동시에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14일 안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눈을 되살리는 핵심 원인과 구조를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물막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들이 오히려 눈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지 그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눈이 건조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십 년 동안 확인한 바로는 피로보다 훨씬 강력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봄선의 막힘입니다. 이 기름샘이 막히기 시작하면 눈물막의 기름층이 거의 사라지고 물층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물만 있는 눈물은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몇 분 후면 다시 똑같이 따갑고 건조한 느낌이 반복되는 겁니다. 도윤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에서 기름층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눈물막은 어김없이 2초 안에 깨졌습니다. 제가 도윤 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눈 상태는 표면이 마치 바람에 노출된 마른 땅과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금세 말라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인공 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효과가 잠깐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 기름층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도윤 씨는 그제서야 왜 몇 달 동안 눈이 나아지지 않았는지 이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이봄선이 왜 막힐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깜빡임 부족입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의 깜빡임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눈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눈꺼풀은 제대로 닫히지 않기 때문에 기름샘은 조금씩 굳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기름층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눈물막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믿고 계시는 방법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건조함을 더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눈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블루베리, 루테인, 결명잡차. 이런 음식들이 혈관이나 전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마이봄선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기름층이 무너져 있는데 영양소만 더 공급한다고 해서 기름이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달 동안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고도 왜 그대로인지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인과 해결이 맞물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단순합니다. 기름이 막히면 녹여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루틴의 핵심은 깜빡임과 온찜질입니다. 깜빡임은 떨어진 마이봄선 기능을 다시 움직이는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깜빡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굳은 기름은 스스로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찜질을 하면 기름이 조금씩 녹고 그 다음 깜빡임으로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4일째, 5일째부터 눈물막이 갑자기 버티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통증도 이때부터 확 줄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물막을 무너뜨리는 원인 중 상당수가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 착용입니다. 물론 마스크는 필요한 상황에서 반드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계속 착용하면 눈앞 공기가 마르고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특히 기름층이 약한 분들은 마스크에서 올라오는 바람 때문에 눈물막이 훨씬 빠르게 깨집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오래 사용하는 직업군에서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 역시 눈물막을 공격하는 요인입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밝은 곳에서 더 따갑게 느껴진다면 기름층이 꽤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외선은 각막과 기름층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에 외출 시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니라 보호 장비입니다. UV400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는 효과가 거의 없고 오래된 선글라스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도 끊임없이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아무도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만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14일 루틴이 실제로 어떻게 시력을 끌어올리고 눈물막을 안정시키는지 환자분들의 실제 변화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충분히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14일 눈 건강 루틴이 실제로 눈물막을 어떻게 되살리고 왜 이 과정에서 시력까지 함께 좋아지는지 그 변화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루틴을 수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진행하며 수집한 검사 수치와 증상 변화는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눈은 올바르게 관리하면 단기간에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눈물막 파괴 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뜨고 나서 눈물막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시간이 2초 안에 깨진다면 눈은 이미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도윤 씨도 처음 내원하셨을 때 2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4일 루틴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눈물막은 3초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에는 4초 이상, 14일째에는 6초까지 버티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6초라는 시간은 화면을 볼 때 덜 흐려지고 바람이 불어도 덜 따갑고 밝은 빛에서 눈을 덜 찡그리게 되는 매우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각막 상피의 회복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눈물막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각막의 미세한 상처들이 며칠 만에도 놀라울 정도로 재생됩니다. 도윤 씨의 각막은 처음 검사에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만 닿아도 따끔거리고 자극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7일째 검사에서 이미 표면이 절반 이상 매끄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째에는 대부분의 상피가 회복돼 있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에서 감각신경이 매우 많은 조직이기 때문에 상처가 조금만 있어도 증상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표면 회복은 통증 감소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력은 어떻게 변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눈물막이 안정되면 시력도 함께 좋아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은 눈물막을 통과해 각막과 수정체를 지나 망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물막이 깨지면 빛이 흐트러지고 화면이 흔들려 보입니다. 반대로 눈물막이 단단해지면
빛이 고르게 통과해 맑고 깨끗한 시신경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눈물막이 3초에서 6초로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시력표에서 한두 칸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윤 씨는 14일 차에 시력표가 2칸 올라갔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2칸씩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진료해온 환자 중 상당수가 최소 1칸 이상 시력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화면이 덜 흔들리고 책 글씨가 덜 번지고 야간에 빛 번짐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일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14일 후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편해지니까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차이를 유독 명확하게 보아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깜빡임을 정확히 하고 온찜질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세척까지 꼼꼼히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마이봄선을 열고 기름을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루틴을 건너뛰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온찜질을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짧게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다시 깜빡임을 잊어버리는 식입니다. 눈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해준 만큼 반응하고 건너뛴 만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 관리입니다. 공기가 건조한 집, 난방기구, 바람, 책상 위, 선풍기, 차량, 히터 이런 것들은 눈을 아주 빠르게 손상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면 아무리 깜빡임과 온찜질을 해도 회복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습도 유지와 바람 차단을 강조드립니다. 가습기를 틀어두거나 젖은 수건을 방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눈물막은 훨씬 안정됩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눈은 빛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고 자외선은 각막과 기름층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여러분 눈은 회복 가능성이 매우 큰 기관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지금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14일 루틴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에 맞춰 구체적인 실천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14일 루틴을 어떻게 정확하게 실천해야 하는지 하루 일과에 맞춘 실제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눈물막의 원리와 기름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리를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행동들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눈이 다시 편안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눈이 잘 안 떠지고 뻑뻑함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밤사이 마이봄선이 굳어 있고 눈물막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5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바로 세수를 하는 것보다 먼저 깜빡임을 가볍게 10회 정도 해주십시오. 그 다음 따뜻한 수건으로 5분간 온찜질을 해주시면 굳어있는 기름이 녹기 시작합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하루 동안 고였던 노폐물과 기름, 찌꺼기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이 과정을 아침마다 반복하면 하루의 눈 상태가 훨씬 안정적인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낮 시간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낮에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계속 마주합니다. 이런 화면들은 우리의 눈을 거의 쉬지 못하게 만들고 깜빡임을 크게 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10회 깜빡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깜빡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름층이 계속해서 눈물막 위로 올라오고
눈물막이 유지됩니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로 시력 흐림과 눈의 피로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집의 환경도 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조한 공간에서는 눈물막이 금세 깨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눈에 닿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눈에 직접 닿는 순간마다 눈물막은 1초씩 짧아진다고요. 그래서 작은 환경 변화들이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로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 중 저녁은 눈이 가장 지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관리가 다음 날 눈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온찜질을 10분간 해주십시오. 이때 온도는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온찜질 후에는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시 세척해 주시면 하루 동안 쌓였던 노폐물과 기름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필요하다면 무보존제 인공 눈물을 한번 넣어 주십시오. 이것은 눈이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녁 루틴만 제대로 지켜도 아침에 뻑뻑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에 관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은 작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누적되면 눈물막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스마트폰은 꼭 눈과 거리를 두고 보시고 침대에 누워서 화면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조명 아래에서 TV를 너무 밝게 보거나 책을 아주 근거리에서 읽는 것도 눈의 피로를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외출 시 선글라스는 꼭 착용하십시오. 자외선은 눈물막을 강화시키는 기름층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선글라스 하나가 하루 종일 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루에도 수십 번 손상되고 그만큼 수십 번 회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눈은 금방 반응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14일 루틴의 효과를 직접 느끼고 놀라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10일 정도 지나면 눈의 통증과 뻑뻑함이 줄어들고 화면이 덜 흔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일째의 검사 수치를 보면 눈물막이 안정되고 각막이 매끄러워진 것이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여러분의 눈 역시 지금 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앞으로의 14일은 여러분의 눈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되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편안해지고 시력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생활의 모든 장면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누구보다 많이 보아왔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이 편안한 내일을 맞이하기를 온돌방 건강편지가 늘 기도하겠습니다.